자, 오늘 의시소지 10회. 캐나다에서도 못 고친 5년 된 악성 허리 통증. 단 4주 만에 끝낸 단 하나의 방법 실전 특강입니다. 재채기조차 두려웠던 일상마비 5년. 단 4주 만에 아기를 안아주면서 웃을 수 있는 삶으로 비포 애프터 변화된 분이세요. 실제 현재 그 며칠 전까지도 공식 센터에 오셨고요. 지금은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셔서 캐나다로 다시 집으로 가셨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지난 5년간 안 해본 게 없었던 분이시고요. 4주 만에 어떻게 5년의 허리 고통을 끝낼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바디퍼스트 악성 허리 고통 해결 프로토콜을 우리 바퍼인 분들, 바디퍼스트 교육생 분들께만 완전 공개하겠습니다. 음, 다들 참가 미션은 하고 오신 거죠?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 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컨텐츠 바퍼인의 성장부터 5년 된 악성허리 통증, 그리고 전체를 보라. 4번이 오늘 정말 재밌습니다. 네 번째 컨텐츠, 그는 이미 답안지를 보여줬다. 단지 너만 그것을 못 볼 뿐. 제목부터 굉장히 도발적이죠. 이 4번이 오늘 제가 심혈을 기울인 파트입니다. 그리고 해결의 단서를 찾아 나가는 과정, 레슨 진행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실제 현장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수술부보다 정밀한 운동, Body First Surgical Exercise, 7번 갓두엽 인사이트 선생님들이 놓치기 쉬운 것을 인사이트로 정리해드리고요. 마지막 8번, 오늘 또 우리 바퍼인 분들의 열정과 동기부여 수액을 드리기 위해서 구름 아래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를 준비했습니다. 구름 아래로 사라지지 않으려면 마지막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재밌겠죠? 음. 자, 오늘 세계 최고 수준의 요추 분리 재활의 정수를 배우는 유일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좀 적어놓고 약간 거만한가, 너무 겸손이 없어 보이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이 정말로 참 자, 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컨텐츠 바퍼인의 성장입니다. 오늘 바퍼인의 성장 강효정 스퍼 마스터님부터 여기 보시면 점이 두 개 찍혀 있죠. 우리가 총마찰할 때 이런 거 없었는데 예, 최근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거든요. 흉곽의 좌우 비대칭이 있습니다. 우리 흉곽 하강 체형 공부하셨죠? 예, 흉곽 하강 체형인데 지금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지금 네,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이번에 부트캠프에서 전해드렸었거든요. 강효정 마스터님이 참가하셨고 그때 배우신 걸로 지난주 부트캠프에서 알려주신 내려간 흉곽 비대칭 호흡이 정말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흉곽을 잡아들이자마자 회원님의 목, 어깨 긴장이 다 빠지고 호흡이 너무너무 편안하다고 이렇게 호흡해 본 게 얼마 만이냐 하시면서 좋다라고 하십니다. 네, 강효정 마스터님 호흡법 써먹으신 거, 배우신 것을 실천하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신보미 선생님 SMC 10기 지금 공부 중이시고요. ATR 복부 릴리즈를 하셨답니다. 자, 복부 한번 보시겠어요? 대박이죠. 첫날 체험 수업 하실 때 복부의 팽창이 너무 심해서 복부 팽만이 너무 심해서 업도미널 텐셔널 릴리즈를 적용을 해드렸는데 배가 이렇게 되셨답니다. 회원님이 정말 놀라셨다고 하시네요. 너무 대박이죠. 예, ATR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혜진 스포츠 마스터님께서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몸통 전방 굽힘에서 어, 이 몸통 굽힘 그리고 엉덩관절 허리 움직임 제한이 있으셨는데 제한이 해결됐다. 이런 사진이었고요. 그리고 측면도 보시면 허리 앞구분, 복부 상태, 등 상태 전체적으로 좋아지셨죠? 자, 뭘 한 걸까요? 이거 어떤 거 한 것 같습니까? 자, 첫 번째 몸통 전방 굽힘 테스트 개선된 것은 이거 하셨대요. 크롤링입니다. 크롤링. 크롤링 비포 애프터예요. 대박이죠.
몸통의 움직임 제한을 크롤링만 했는데 이렇게까지 좋아진다. 그 크롤링은 척추의 긴장, 어떤 기립근이라든지 이런 긴장이 해결되고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패턴을 바꿔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운동 같지만 효과가 너무나 드라마틱한 것입니다. 크롤링만으로도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만들어진다. 한번 잘 써보시고요. 그리고 측면 비포 애프터 사진은 중립 벽서기 하고 난 비포 애프터라고 하십니다. NAC하고 CSB만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좋아지셨다라고 하시네요. 네, 이혜진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바킬레스님, 야,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오늘 제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자, 제가 의시서지 준비를 하다가 이제 바퍼인의 상장 누구 하지? 이렇게 이제 인스타그램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또 이 피치유 박민우 강사님께서 저를 태그해 주셨더라고요. 10대 고등학생 척추측만증 사례입니다. 척추측만 회전 보이십니까? 와, 너무 심하죠. 그런데 애프터에서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측만 때문에 헬스를 시작했대요. 오히려 허리가 더 아프고 더 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면 측만이 좋아질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그래서 정말 이 글 속에서 박민호 강사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후면 뒷모습도 이렇게 척추의 측만한 상태가 애프터에서 많이 개선되셨죠. 이거는 이제 슈퍼마스터 코스에서 배우는 척추 다림질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SMC 11기 오순애 선생님, 네, 11기 처음 이렇게 이제 SMC 11이라는 숫자가 붙었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와, 근데 비포 애프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머리 기울어짐부터 골반 측방편이 좋아진 거 보이시죠? 팔 회전이라든지 엉덩관절 상태가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10회 레슨을 하셨는데요. 유지가 잘 되고 계시답니다. 바디퍼스트 체형 교정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저를 태그해서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순애 선생님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바퍼인의 성장은 제가 좀 특별한 분을 준비했어요. 좀 감사 메시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혹시 이 스토리 제 인스타그램에서 보셨나요? 예. 어, 그 부트캠프 2편,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부트캠프 2를 하던 날이었는데요. 마치고 다들 부트캠프 끝나고 돌아가셨는데 한 선생님의 남편분이 오신 거예요. 덩치가 크세요. 키도 저보다 좀 더 크신 것 같고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작 대표님 잠깐만 얘기 좀 하시죠. 이러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를. 제가 순간 무슨 생각, 그 짧은 순간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무슨 일이지? 제발 좀 바디 퍼스트 때문에 힘들다. 왜 계속 우리 와이프를 못 살게 구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할 건가. 막 그러면서 저를 구석으로 이렇게 벽 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학교에서도 벽 뒤쪽으로 끌려간 적이 없는데 진짜 나이가 이렇게 먹고 벽 뒤로 이제 끌려가니까 굉장히 경험이 좀 색달랐거든요. 이제 갔어요. 가서 제가 좀 겸손하게 서서 이제 얘기를 들었죠. 아,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저한테 그 아내분이 자기 와이프가 이런 그 부트캠프도 그렇고 줌 강의도 그렇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그런데 그런 줌 강의를 해주실 때마다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활기차게 살아가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주머니에서 막 주섬주섬 봉투를 꺼내시면서 이걸 백화점 상품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너무 큰 돈을 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작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주시는데 와, 제가 그날 진짜 너무 뭉클한 거 있죠. 처음에는 쫄았다가 이제 다시 뭉클함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아, 진짜 너무 보람된다. 오늘 이 부트캠프 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의시소지 해왔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라클 단톡방도 그렇고 이런 의시소지도 그렇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가끔씩 좀 힘이 빠지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순간이 하나가 있으면 그 모든 힘듦들이 다 그냥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얼굴을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 제가 이분이 이제 최지윤 선생님이시고요. 보시면 테스토스테론이 흐르는 것처럼 생기셨죠. 수염도 이렇게 많으시고 남자다 잘생기셨어요. 실제로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예, 이분이 이제 저를 불러내셔가지고 제가 조금 쫄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바퍼인의 성장은 마무리 최지윤 선생님의 테토남 남편분께 감사 메시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윤 선생님 남편분. 네. 자,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후기 보내주신 바퍼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한 번 더 전합니다. 바퍼인 여러분들 덕분에 바리퍼스트 소명을 이루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후기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다면 인스타그램에 저를 태그해 주세요. 슈퍼마스터 교육생이라면은 카카오톡 메시지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바리퍼스트 카페에 후기 글을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년 된 악성 허리 통증입니다. 다들 기대 많이 하고 오셨죠? 먼저 이분의 스토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체형 분석 사진과 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신 오늘의 주인공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주인공의 성함은 허나다님입니다. 허나다. 왜 허나다일까요? 허리 통증이 있는 캐나다에서 오신 분. 그래서 허리 나다, 캐나다 허나다님. 34세 남성분이시고요. 직업이 셰프이십니다. 직업 특징, 동작 특징은 주로 서서 요리를 하신대요. 그리고 최근에는 육아도 조금 하신다고 합니다. 육아를 잘하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서 아기를 못 안아준대요. 아기가 눈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봐도 아기를 안아주려고 허리를 숙였다가 또 윽 하면서 이렇게 되는 자신이 너무 괴롭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증상이 허리가 100점 만점에 거의 90점 수준으로 현재 통증이 있습니다. 5년 전부터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허리가 전체적으로 불편한데 그중에서 특히 오른쪽 허리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오른쪽이 더 아프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펼 때 허리 가운데에서 찌릿하다.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힐 때 특정 각도에서 찌릿하다. 무거운 것을 던지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하셨대요. 5년 전에. 그 당시에는 그냥 근육통인 줄 알고 넘겼는데 그 이후로 허리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하십니다. 4년 전에 한국에 와서 MRI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셨대요. 캐나다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신 것 같아요. 어떤 병원을 가봐도 이상도 없고 심하지 않다는 말만 되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허리가 아프신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오니 내가 이상한 건가? 정말 밑을 노르시고 절망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요렇게 박스를 이렇게 던지다가 아프다, 삐끗했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동안 허리 치료를 위해서 캐나다에서 이곳저곳 안 가본 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캐나다에서 가보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도수 치료, 그리고 침 맞으러도 가보고요. 한의원도 가보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도수 치료 뭐 받아보고 마사지도 받아보고요. 필라테스도 많이 해봤답니다. 유명한 필라테스 많이 가봤대요. 그다음에 마사지 뭐 치료적인 마사지 한다는 데도 가보고 그리고 유명한 운동 좀 세계적으로 이름 나 있는 그런 유명한 운동들 있잖아요. 그런 운동들도 해보면서 안 가본 데가 없으시대요. 그런데 받을 때만 약간 시원해지는 듯 하다가 하루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반복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허리를 비틀면 양쪽 옆으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오래 앉아 있다가 서려고 하면은 허리를 바로 움직이기가 힘들고
일어서려고 할 때도 아프고 일어서려고 할 때 몸통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난다고 합니다.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을 마사지하면은 시원하답니다. 그런데 다시 몇 분 정도 지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신대요. 아프대요. 둥근 운동하고 나면 통증이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기침할 때 허리 뒤가 찌릿하답니다. 기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정도입니다. 기침이 나오려고 할 때 몸통 펴을 만들고 골반 전방경사를 과하게 만들어서 기침을 하면은 오히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추 3, 4번 하나를 누르면 특히 아프다고 하십니다. 슈퍼맨 포즈를 하고 있다가 바로 돌아 누워서 데드버그 운동을 하면 아래쪽 허리 부분이 찢어질 것 같대요. 그래서 다시 슈퍼맨 포즈를 하면은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침대나 책상에 몸통을 앞으로 기대서 기역자 자세를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아픈데 1분 정도 지나면은 그 자세가 너무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그 후에 다시 몸을 펴려고 하면은 다시 아프다고 하시네요. 자, 이 스토리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게 이분이 적어서 오신 거예요.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이거를 적어 오셨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여기저기 다니고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런 증상이라든지 양상들을 모두 다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날 들고 오셔서 제가 적어 왔는데 보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어, 이때였습니다. 이때가 7월이었어요. 제가 스토리에도 올렸거든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오셨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5년 동안 안 해본 게 없다고 하세요. 허리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캐나다로 웃는 얼굴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방법까지 모두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바디퍼스트. 이렇게 제가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렸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좀 제한 사항이 있는 게요.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4주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주 이후에는 다시 귀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그래도 알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 한국에 계시는 동안 집중 관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발 허리만 나을 수 있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발 허리 하나만 나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허나다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그 해법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해봅시다. 전체를 보라입니다. 자, 제 인스타그램의 영상 한 번씩 다들 보고 오셨죠? 자,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강사님들, 재채기조차 무서울 만큼 허리가 아픈 회원님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 뒤, 옆, 허리를 움직이는 모든 순간마다 극심한 허리 통증이 찾아오는 회원님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하신 나머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아줄 수도 편하게 앉을 수도 없을 만큼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엑스레이, MRI 다 찍어봤지만 병원에서는 심하지 않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계신 이분은 현지에서 카이로프라틱, 침치료, 물리치료, 필라테스, 마사지, 그리고 유명하다는 운동들까지 안 해본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오실 때마다 유명해 보이는 곳은 다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통증이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바디퍼스트의 악성 허리 고통 해결 솔루션을 적용하시고 단 4주 만에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 10회 의시소지 바디퍼스트 실전 특강에서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공개하겠습니다. 네, 웅장하다. 자,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디퍼스트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불편한 부위가 아니다. 불균형 부위가 답이다. 총마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체형 분석이 있으셔야 되고요. 가장 불균형이 심한 부위를 판단하시고 솔루션을 적용해서 반응을 관찰합니다. 총마찰은 바디퍼스트 공식 체형 분석 운동센터의 김유정 OCM님이 진행하셨습니다. 자, 체형 사진이 앞모습, 뒷모습, 왼쪽, 오른쪽 측면, 그리고 FRT까지 모두 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사진들을 쭉 한번 보시면서 저와 함께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번처럼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전체를 분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분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 스테빌리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교재에 넣어드린 이 사진을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바디 퍼스트 입문자 과정 챕터 2 바디 퍼스트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패턴 거기 교재를 참고하셔서 여기다가 후두 하부 모빌리티 볼록 한쪽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보면서 그 분석하는 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꼭 해보세요. 어,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되는 부분을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분의 체형 분석 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보시면 일단 후두하부 상위 경추 이 부분은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왼쪽 후두하부가 오른쪽에 비해 더 좁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위 경추에 틀어짐이 있다는 것은 경추, 흉추, 요추, 엉덩관절, 무릎, 발목 전체적인 불균형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위 경추의 긴장으로 인해서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허리의 경직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위 경추 부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위예요. 중간 아래 목뼈는 왼쪽 4번 레벨 이 볼록한 라인인 거 보이시죠? 왼쪽 경추 4번 레벨이 볼록한 것이 목뼈 측방 굽힘할 때도 나타납니다. 자, 왼쪽 측방 굽힘 하실 때 보면 목뼈를 왼쪽으로 넘기고 계시는데 여기 보이시죠? 중간 레벨에서 왼쪽으로 볼록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여기 점선 가이드라인을 따라 왼쪽으로 오목한 라인을 그리면서 측방 굽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왼쪽으로 오히려 튀어나온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은 왼쪽 중간 아래 목뼈의 측방 굽힘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왼쪽으로 볼록한 상태. 오른쪽 목뼈 측방 굽힘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곡선이 그래도 편안한 상태로 넘어가는 게 보이시잖아요. 왼쪽 측방 굽힘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이분은 중간 아래 목뼈의 불균형 또한 이 사람의 핵심 불균형 부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앞모습에서는 여기도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넙다리를 한번 보시면 무릎의 방향이 굉장히 바깥쪽을 보고 있죠. 특히 오른쪽 다리 보이십니까? 오른쪽 다리는 무릎이 완전히 바깥쪽을 보고 있습니다. 넙다리의 가쪽 돌림이에요. 골반의 전후방 경사를 비교해 보셔도 오른쪽 골반이 18.5도로 전방 경사입니다. 왼쪽 골반 14.3도로 전방 경사입니다. 양쪽 모두 전방 경사인데 오른쪽 골반이 더 전방 경사라는 것은 오른쪽 골반의 전방 회전이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 골반에 전방 회전이 되어 있는데 넙다리가 가쪽 돌림되었다는 얘기는 오른쪽 엉덩관절에 심각한 외회전임을 얘기하는 거 맞죠? 자, 이분 무릎만 밖을 향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바지 보이시죠? 체형 분석복 바지의 허벅지 안쪽 재봉선이 보일 만큼 넙다리가 가쪽 돌림이 심한 상태입니다. 외전이 이만큼 심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자, 거기다가 엉덩관절 벌림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94.3도. 자, 엉덩관절 벌림과 외회전 보니까 딱 생각나는 근육 하나 있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근육이 있다면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엉덩관절 가쪽 돌림과 벌림. 그렇죠. 아우, 재하 선생님, 잘생겼다. 이상근, 맞아요. 이슬 마스터님, 이상근 맞습니다. 궁둥구멍근이 엉덩관절 가쪽 돌림할 때 1 플러스에다가 벌림할 때도 2 플러스가 되죠. 자, 우리가 단순히 2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의 엉덩관절 가쪽 돌림 상태로 봤을 때 2 플러스 훨씬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근의 상당한 짧은 상태, 긴장이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골반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혹은 골반에서부터 연결된 허리 쪽으로 경직, 긴장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자, 이분의 직접적인 부위인 허리 상태도 한번 봐주세요. 허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중립, 뒤구분, 앞구분 중에서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자, 두 부위로 나뉘죠. 여기 요추 3번 보시면 노란색 점 보이시죠? 노란색 스티커. 여기가 대략 L4 레벨 되겠죠? 요추 4번. 요추 4번, 3번까지는 일자 허리보다 약간 디굼입니다. 후만되어 있어요. 특히 PSIS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뒤쪽으로 볼록한 라인이 잡힙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하부 요추부가 후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자 허리보다 약간 더 후만한 상태입니다. 뒤구름된 상태. 자, 그러면 상부 요추는 괜찮은가? 상부 요추는 대놓고 후만이죠. 흉추 쪽으로 그냥 후만하면서 뒤로 올라갑니다. 뒤구름이 두 개가 생겨 있습니다. 상부 요추 3번, 2번, 1번 쪽으로는 아예 완전 뒤구름 상태고 하부 요추부도 일자 허리를 포함한 약간의 뒤구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추 상태는 전체적으로 후만에 가깝다입니다. 자, 뒤구름 상태인데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통증의 양상들 기억하십니까? 몸통을 앞으로 숙였다가 세울 때 허리 뒤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 몸통을 좌우로 회전할 때 허리 양쪽이 찢어지는 것 같다. 일어서려고 할 때도 아프다. 그랬던 그 증상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뒷모습 보시면 허리뼈 5번 레벨에서 오른쪽으로 173.8도 볼록 상태인 것도 좀 보이고요. 골반의 좌우 높낮이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 주요 포인트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의 보행까지 쭉 보고 나서 체형 분석 부위, 솔루션 적용 부위를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상위 경추, 중간 아래 목뼈 두 부위 상체에서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중간 아래 목뼈하고 상위 목뼈는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이 빨리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왔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목을 보셔야 됩니다. 목 여기 보이시죠? 왼쪽으로 볼록한 중간 레벨, 그리고 상위 경추부도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보행할 때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 있을 때보다 상위 경추가 왼쪽이 더 까딱까딱하면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중간 아래 목뼈가 왼쪽으로 볼록한 라인 보이고, 그리고 중간 아래 목뼈 위에 있는 상부 경추가 왼쪽이 계속 흔들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요 모습. 왼쪽 하부 경추부에 있는 근육이 긴장과 과활동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도 사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상체에서 상위 경추 왼쪽 기울어짐, 그리고 왼쪽 중간 아래 목뼈 괜찮아 보이죠? 자, 한 군데 더 골라뒀습니다. 오른쪽 손목입니다. 오른쪽은 상체 스테빌리티 사이드인데요. 오른쪽 손목의 손바닥 쪽 굽힘이 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자, 손목 손바닥 쪽 굽힘 영상으로도 편집을 해서 왔습니다. 잘 보세요. 오른쪽 손목 보시면 자, 손목이 뒤로 흔들 때 손바닥 쪽 굽힘으로 살짝 살짝 움직이는 것도 보입니다. 손목의 손바닥 쪽 굽힘인데 소- 보행할 때도 손바닥 쪽을 향해 약간은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관찰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분은 체형 분석과 보행 분석 결과 상체 모빌리티 사이드를 왼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상체 바디 퍼스트 부위별 운동 솔루션 우선순위는 1순위로 상위 왼쪽 상위 목뼈 기울어짐 선택했고요. 2순위로 중간 아래 목뼈 왼쪽 4번 볼록 선택했습니다. 3순위로 오른쪽 손목의 손바닥 쪽 굽힘 선택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솔루션 적용 부위로 일단 골라 놓는 거예요. 자, 하체 가겠습니다. 하체에서는 조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오른쪽 엉덩관절의 가쪽 돌림과 벌림이 굉장히 심하다. 자, 이 상태가 보행에서도 지속되는지 보행 영상도 한번 보시죠. 오른쪽 엉덩관절 다리 보세요. 자, 무릎 보이시죠? 무릎이 지속적으로 바깥쪽을 보고 있습니다. 정면을 한 번도 안 봅니다. 바깥쪽으로 보면서 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엉덩관절 외회전이 매우 심한 상태. 그리고 다리도 벌어져 있는 것도 보이시죠? 벌림의 외회전이 매우 심한 상태에서 보행을 하신다. 요것도 왼쪽 발목 안쪽 돌림도 좀 심하세요. 오른쪽 발목 184도, 왼쪽이 192.6도. 왼쪽 발목 안쪽 돌림이 매우 심하죠. 자, 발목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뒷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왼쪽 발목 보시면 착지할 때 안쪽으로 무너지죠. 스윙하는 동안에도 안쪽으로 무너진 라인이 지속됩니다. 왼쪽 발목의 안쪽 돌림이 매우 심하다. 자, 그래서
체형 분석 결과 하체 모빌리티 사이드는 오른쪽. 보행 분석 결과 하체 모빌리티 사이드 역시 오른쪽. 모든 분석을 종합한 결과 하체 모빌리티 사이드를 오른쪽으로 결정했고요. 그중에서 하체 바디 퍼스트 부위별 운동 솔루션 우선순위로 1순위 오른쪽 엉덩관절 가쪽 돌림과 벌림 선택했습니다. 2순위 왼쪽 발목 안쪽 돌림과 발 등쪽 굽힘 선택했습니다. 자, 교재에 빈칸을 잘 채우고 계신 거죠? 네. 교재에 빈칸을 채우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그 부위에 솔루션을 적용을 합니다. 솔루션 적용하는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영상 가겠습니다. 옆쪽으로 보는 것이 아까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머리도 앞으로 숙였다가 일어나는 동작.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쭉 숙이셨다가 지금 숙이실 때는 괜찮습니까? 네, 조금밖에. 자, 근데 일어나는 거 해보세요. 지금 이 체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어나기 힘들었을 때 여기서 이 아픈 각도 여기서 쭉 이렇게 아프다. 올라올 때 각도 지금도 아프셨던 거죠? 네네, 올라올 때. 지금 그 아픈 정도를 한 90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시는 거예요? 다시 옆으로 돌려서 쓰시면 마시고요. 제자리 걸음 3번 해보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앞으로 숙였다가 일어날 때 한 번 더 체크해 볼까요? 일어나시기. 자, 일어나실 때 통증 느낌 어떠셨습니까? 똑같습니까? 네, 똑같이 한 90점 정도 똑같이 아프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좋습니다. 제자리 걸음 3번 하시고 다시 한번 앞으로 숙이셨다가 자꾸 일어나보시고 똑같으세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상 그렇게 일단 바로 천천히 한번 숙여보시고요. 조심하시고 자, 일어나보시고 자, 통증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네. 아직도 어떠세요? 조금 더 줄어들지 않고 어느 부분을 끝. 깜짝 놀랐죠? 자, 솔루션을 3개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 뭐 했죠? 중간 목갈비근, 오른쪽 중간 목갈비근. 두 번째 오른쪽 손목으로 했고요. 그런데 90점의 통증이 하고 나서도 90점으로 똑같아요. 자, 제가 얼마나 급했는지 보셨죠? 얼마나 급했으면은 체형 분석실 바닥에다 눕힙니다. 그리고 이상근 막 풀어내고 잡고 막 돌리고 그리고 너무 급한 나머지 ATR도 들어가고 막 난리를 쳤죠. 자, 그리고 다시 해봅시다 했는데 일어나서 2번씩 체크를 재차해봐도 이분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똑같습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의시소지 끝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멘붕이 오겠죠. 자, 충격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부위가 아니다. 불균형 부위가 답이다. 오늘 솔루션 부위는 과연 어딜까? 어디를 해서 마술 같은 비포 애프터를 만들었을까? 다들 이런 기대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해결했는지 진짜 오늘의 본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이미 답안지를 보여줬다. 단지 너만 그것을 못 볼 뿐. 네. 자, 답안지를 언제 보여줬을까요? 선생님들도 이미 답안지를 보셨습니다. 여기에서. 허리를 비틀면 찢어집니다. 오래 앉아있다가 일었을 때 그렇습니다. 둥근 운동하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고민해 보신 분 계신가요? 자, 그렇죠. 다시 허리를 비틀면 양쪽 옆으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한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서려고 하면 허리를 바로 움직이기 힘들다고 하셨고요. 일어서려고 할 때도 아프다고 하셨어요. 일어서려고 할 때 몸통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을 마사지하면 시원하대요. 그런데 다시 몇 분 정도 지나면은 원래대로 돌아온답니다. 자, 지금 고민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이게 정답인 거예요. 둔근 운동하고 나면 통증이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기침을 할 때 허리뒤가 찌릿하다. 기침에 두려움이 생길 정도이다. 기침이 나오려고 할 때 몸통 편과 골반 전방 경사를 과하게 만들어서 하면은 오히려 괜찮다. 요추 3, 4번 하나를 누르면 특히 아프다. 슈퍼맨 포즈를 하고 있다가 바로 돌아 누워서 데드버그 운동을 하면 아래쪽 허리 근육이 찢어질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슈퍼맨 포즈를 하면 괜찮아진다. 침대나 책상에 몸통을 앞으로 기대서 기역자 자세를 취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아픈데 1분 정도 지나면 그 자세가 너무 편하다. 그 후로 다시 몸을 펴려고 하면 다시 아파진다. 자, 지금부터 지구상에서 오직 바리퍼스트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내용이 공개됩니다. 오늘 수업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것이 곧 선생님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정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인터뷰 때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펼 때 허리 가운데가 찌릿하다.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힐 때 특정 각도에서 찌릿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단서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이런 인터뷰를 하실 때 중요한 부분 크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 그렇습니까? 움직일 때 그렇습니까? 자, 움직일 때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때 그렇습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그렇다라고 이분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지금 정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정답을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 세계 99% 이상이죠. 바리퍼스트 슈퍼마스터 코스 안 배우신 분들. 자, 그리고 이런 대답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펼 때 허리 뒤가 찌릿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오. 지금 제가 줌 화면을 보고 있는데 강동희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셨고 전 보은 마스터님도 일어나셨고 지금 몇몇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허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뭐냐? 상상하지 말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상상하는 것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집 밖으로 나가서 문제가 뭔지 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집 안에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고 그게 답이 아니란 얘기죠. 자, 몸통 굽힘에서 펴 동작, 리턴 할 때 허리가 아프신 거거든요. 자, 이 몸통 굽힘에서 리턴 할 때 정상 모션은 어떤 모션이 정상적인 겁니까? 우리 바디 퍼스트 온에서 배우셨죠? 몸통 굽힘은 뭐 어디부터 출발하죠? 네, 그렇죠. 골반부터 먼저 스타트를 하죠. 자, 몸통 굽힘 완성 상태에서 다시 리턴 하실 때는 어디부터 출발하죠? 또 골반부터 출발합니다. 골반부터 후방 경사로 복귀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요추와 흉추부가 골반과 함께 전체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일으켜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골반이 시작을 하면서
골반과 요추 흉추가 전체적으로 분절별로 리드미컬하게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 이 몸통 리턴 동작의 정상 움직임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정상 움직임 패턴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모르지. 보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제가 김유정 OCM님께 총마찰할 때 하나를 더 주문을 했어요. 부탁을 드렸어요. 이분 정확하게 몸통을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펼 때 아프다고 하셨으니까 이 동작을 하나 영상으로 더 찍어 와 주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총마찰 하실 할 때. 자,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그 지점에서 예, 좀 아프시 일어나실 때 아프신 건가요? 네, 숙일 때가 아픈데 숙일 때도 아픈데 지금은 지금은 좀 네, 더 아픈. 덜 아픈 느낌이세요? 네. 여기 그 지점에서 네, 네, 네. 여기서 조금 또 괜찮아. 조금 가면 괜찮아. 그 되돌아올 때 그쵸? 그 지점이 지금 아까 네. 90점 이렇게 좀 되시나요? 점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표현을 해보면 그 수정 한 7, 80. 7, 80점. 네. 숙였을 때는 원래 아프셨는데 지금은 괜찮으신 네, 거죠? 지금 또 네. 좀 괜찮다. 덜 아파요. 네. 뭐 아, 찌푸려지는 게 좋다. 찌푸러지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럼 숙였을 때 혹시 덜 아프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는 몇 점 정도 됐어요? 그때도 똑같이였는데 7, 80. 7, 8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래 아파야 되고요. 아, 네네. 여기까지. 거기까지. 네, 이제 여기서는 괜찮아. 괜찮아요? 여기 잘 이렇게 하다가 네. 여기서 이제 아프고 여기까지 한 요 정도까지. 그 범위. 또 범위가 네. 그때가 이제 얼굴이 찌푸려질 네. 정도로 아프고, 한 뭐, 80점 정도 되시고, 네. 원래 숙일 때도 그 지점이 80점 정도 아프시나요? 네, 맞아. 똑같이 아픈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 한 4, 50 정도. 4, 50 정도? 네. 그냥 내려갈 때는 네. 그냥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네. 지금 이제 올라올 때가 좀 지금 아프니까 이렇게 어, 멍치하면서 이렇게 힘주면서 올라오고. 힘주면서, 네, 멈칫하게 되고, 네. 자, 보셨습니까? 몸통을 일으키실 때 허리가 분리되는 거 보셨나요? 허리가 리드미컬하게 등뼈와 함께 올라오지 않고 중간에서 끊어진 듯한 움직임을 보이십니다. 자, 교재에 제가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몸통 앞으로 완전히 숙이기에서 이제 복귀를 하는데요. 지금 천천히 일어나다가 지금 요 지점 보이시죠? 요 지점. 여기 요 그림. 요 그림에서부터 골반과 하부 요추부가 일으켜 세워지지가 않고요. 위에 있는 요추 3번부터 위쪽 분절들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겨우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일어서는 형태로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입니다. 요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 자, 뭐냐? 골반 하부 요추 움직임이 정지됩니다. 상부 요추와 등뼈 펴이 시작되는 지점이 몸통 완전히 굽혔다가 엉덩관절 굽힌 각도 133.8도 정도 지점에서 상부 요추, 하부 요추부가 분리된 듯한 움직임으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사람의 허리 통증과 연관이 되는가? 그것을 또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허리 중앙부가 딱 각져 있는 게 보이시죠? 체형 생긴 그대로죠. 자, 골반, 몸통을 일으키다가 골반과 요추 4, 5번이 정지되었습니다. 일어나는 동작, 리턴 동작이 정지한 거예요, 이때. 자, 그리고 나서 요추 3번부터 위쪽 분절이 전체적으로 펴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왜 아플까요? 이 사람이 그냥 아프겠지. 이상하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은 그 일반인 정도의 대답이고 여기서 우리는 왜 아픈지 그것을 메커니즘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정지된 요추 4번 분절 위에 요추 3번 분절이 압박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추 뒤쪽에 있는 가시돌기 혹은 측면에 있는 지점들 혹은 사이에 있는 디스크 자체가 압박이 순간적으로 심각하게 걸리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시죠? 분리되어서 그 분절만 일으키다 보니 여기가 압박력이 극심해지겠구나.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회원님들을 만나다 보면 통증이 또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압박성 통증과 신장성 통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압박성 통증은 주로 어떤 체형한테 많이 나타납니까? AB 타입, CD 타입 중에서 허리에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AB 타입처럼 허리뼈 앞구름이 있는 체형들. 그렇죠. 허리뼈 앞구름이 있으면 허리 뒤 사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미 압박이 되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몸통 뒤로 폄하는 동작이나 혹은 허리를 뒤로 젖히는 이렇게 뭐 요추 기립근을 사용하는 어떤 운동들 같은 거 할 때 허리 뒤에 압박력이 더욱 증가하면서 압박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허리 뒤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반대로 CD 타입처럼 허리 뒤가 늘어나 있는 사람, 후만되어 있는 사람들은 근육이 늘어나 있는 거죠. 늘어나 있는 근육들이 더욱 과하게 신장되어서 혹은 순간적으로 신장되면서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신장성 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아까 인터뷰하실 때 특이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갈피를 못 잡겠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몸통을 좌우로 회전시킬 때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찢어지는 듯한 통증 이것은 압박성 통증인 것 같습니까? 신장성 통증인 것 같습니까? 이거는 신장성 통증인 거예요. 신장성 통증. 자, 그런데 또 특이한 부분이 또 있어요. 재채기 할 때 허리가 아픈 이런 것도 신장성 통증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여기 오래 앉아 있다가 허리를 바로 움직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어서려고 할 때. 자, 그래서 몸통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으로 오른쪽 허리가 아픈데 왼쪽으로 기울인다는 얘기가 뭘까요? 자, 오른쪽에 압박이 생기기 때문에 왼쪽으로 기울이면 오른쪽에 압박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압박성 통증도 느끼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굉장히 난해한 케이스인 거예요. 요추 3, 4번 분절에 압박성 통증도 가지고 계시는데 동시에 여기 하부 요추부가 디구움되면서 여기는 신장성 스트레스도 같이 증가가 됩니다. 즉 지금 이 허나다님은 요추 영역에 압박성 통증과 신장성 통증 두 가지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케이스입니다. 매우 힘든 케이스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압박성 통증과 신장성 통증의 실마리를 다시 찾아 나가야 됩니다. 아까 이분이 얘기하셨던 그 동작을 우리가 한번 재현해 보면서 이거에 무슨 관련이 있는가? 자, 이 영상을 제가 또 재현하는 영상을 열심히 찍었어요.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자,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왔다. 이렇게.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이 깜짝 놀라야 되는데 왜 다들 이렇게 네. 연기를 했거든요. 자, 허리를 양쪽으로 회전시킬 때 찢어지는 듯한 이런 통증을 느낀다. 이것은 어떤 통증이라고요? Stretch induced pain. 이걸 신장성 통증이라고 얘기합니다. Stretch induced pain입니다. 회전할 때 나타난다. 회전은 움직이는 상태잖아요. 특히 각 움직임인 굽힘과 펴이 아니라 회전이 들어갈 때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늘어날 때 어떤 조직들이 신장될 때 연부 조직이 신장될 때 나타나는 통증의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오래 앉아 있다가 서려고 하면 허리를 바로 움직이기 힘들고 일어서려고 할 때도 아프고 일어서려고 할 때 몸통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일어난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자, 또 영상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몸통을 이렇게 왼쪽으로 젖혀서 이렇게 일어나야 편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죠. 양소라 마스터님 따라 해보시네. 좋아요.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게 좋아요. 허리를 그냥 서려고 했더니 이분이 어, 의자에 앉아 계실 때도 뒤로 못 기대신대요.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는 게 자기가 편하고 그렇게 세우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허리가 오른쪽이 아프대요. 그때 오른쪽에 압박력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걸 피하려고 왼쪽으로 몸통을 젖혀서 일어난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또 이해되셨죠? 자, 이때 압박력이 생기는 이것을 compression pain, 압박성 통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compression pain. 자, 그다음 또 재밌는 거. 햄스트링이나 엉덩이 근육을 마사지하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죠. 햄스트링하고 엉덩이 근육을 마사지하면은 왜 시원할까요? 그리고 몇 분 정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분 체형 한번 다시 볼게요. 이분의 체형이 측면에서 보면 이 아픈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골반 18.5도면 전방경사죠. 엉덩관절 172도면 엉덩관절 굽힘이죠. 자, 엉덩관절 굽힘이면 햄스트링이 늘어난 겁니까? 짧아진 겁니까? 늘어난 상태죠. 길이가 중립 길이보다 늘어난 거죠. 무릎도 그 구부러지지 않아요. 179.4도 중립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엉덩관절 굽힘이기 때문에 실제로 엉덩관절, 단관절 평근인 볼기근도 그렇고 햄스트링도 그렇고 이게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은 여기를 마사지 해주면 시원하고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대요. 왜 그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 햄스트링하고 여기를 스트레칭 해버리면 골반 전방 경사가 더 심해지겠습니까? 더 줄어들겠습니까? 골반 전방 경사 엉덩관절 굽힘이 더 심해지겠죠? 맞습니다. 자,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대로. 자, 지금 이 햄스트링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노란색 근육, 힘선 늘어나 있는 상태. 이때 골반이 전방 경사돼 있고요. 골반이 전방 경사돼 있고요. 그때 하부 요추부의 신장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거예요. 뭐냐면 햄스트링을 마사지함으로써 그리고 볼기근을 마사지함으로써 이 사람은 18.5도보다 순간적으로 골반 전방 경사가 더 되겠죠. 그래서 하부 요추부의 신장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3번 요추부는 압박성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맞아요. 2번 몇 분 후에 요추 3, 4분절에 압박 스트레스가 증가됩니다. 자, 골반 전방 경사를 만들어서 요추 4, 5번 분절에 일시적인 편안함을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요추 전만도 더 생기겠죠. 요추 전만이. 그렇죠? 자, 그래서 요추 3, 4번 분절에 압박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압박력을 이 사람은 가만히 그대로 둘까요? 다시 없애고 싶을까요? 그런 압박 통증을 또 피하고 싶겠죠. 그러면 압박 통증을 피하려면 이 사람은 골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방 경사 해야 됩니까? 전방 경사 해야 됩니까? 후방 경사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햄스트링이 또 일을 하겠죠. 요렇게. 3번 요추 3, 4분절의 압박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햄스트링의 긴장이 다시 재차 반복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울어졌던 골반을 또 후방 경사 쪽으로 다시 끌고 오려고 이렇게 할 겁니다. 또 그 긴장이 또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긴장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부 요추부가 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즉, 이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다음 또 재밌는 거 또 가요. 둥근 운동 하고 나면 통증이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 이건 뭘까요? 여기에 우리의 솔루션 방향에 굉장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둥근 운동을 하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자, 봅시다. 엎드려서 이 사람이 둥근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 힘 이런 운동을 했었대요. 예전에 뭐 PT 받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유명한 운동 같은 거 할 때, 혹은 필라테스 할 때도 이런 운동을 했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여기 또 생각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심오한 메커니즘이 들어갑니다. 자, 이분은 사실 둥근 운동이라고 했지만 허리 펴을 만들었겠죠. 자, 바디 퍼스트처럼 전방 복부를 카운터 밸런싱, 복부 밑에 헬퍼 넣어놓고 전방 복부를 대항 균형을 만들면서 요추의 추가적인 펌을 제한시키면서 엉덩관절만 순수하게 펌을 이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그런 운동을 배운 적이 있을까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둥근 운동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것은 실제로 엉덩이 힘과 햄스트링이 수축하는 운동이 맞지만 골반 전방 경사와 허리뼈 앞구분 만드는 운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허리뼈 앞구분이 더 심해지면 이 사람은 허리가 아파야 됩니까? 안 아파야 됩니까? 안 아파지는 부위도 있고 아파지는 부위도 있죠. 지금까지 얘기로 보면. 자, 허리뼈 앞구분이 골반 전방 경사와 허리뼈 앞구분이 더 생겨서 안 아파지는 부위는 하부 요추입니까? 중간 3, 4번 요추입니까? 하부 요추부. 그렇죠. 하부 요추부는 후만하고 신장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 편 동작을 통해서 근육의 길이 회복이 되기도 하고 허리뼈에 없던 앞구분을 만들어서 하부 요추부는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요추 3, 4번 분절은 허리 펴을 하면 할수록 압박력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압박성 통증이 더 심해지는 부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분은 엎드려서 압박성 통증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자, 그건 왜 그럴까요?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이다. 자, 정답을 가겠습니다. 하부 요추가 편되면서 하부 요추 주변 근육의 신장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편안함을 얻었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의 3, 4분절이 압박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자,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측면 모습에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 때문에 압박 스트레스는 느끼지 못했을까요? 자, 채팅창에 써주시면 일자여서 복부가 막아서, 이야, 정수정 정답이에요. 정수정. 자, 힌트는 이재하 선생님이 주고 정수정 선생님이 주워 먹었네. 저, 저 뭐예요? 복부 팽만입니다. 복부에 이 팽창된 거 보이시죠? 복부 팽만은 증가된 복부 압력입니다. 자, 그것과 엎드린 자세에서 하는 운동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엎드려 누웠어요. 자, 엎드려 누우면 복부가 바닥에 닿겠죠. 그러죠? 복부가 바닥에 닿으면 높은 복부 압력은 지면 반발력에 의해서 요추를 후방으로 밀어냅니다. 이해되십니까? 음. 그래서 그 복부 압력이 요추 3, 4분절의 후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압박 스트레스, 요추가 앞쪽으로 밀리는 압박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때 엉덩관절 펴을 추가로 하잖아요. 엉덩관절 펴을 통해서 허리 펴 동작에서 하부 요추만 선택적으로 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연이죠, 우연. 이해되십니까? 정말 복부 압력 때문에 우연히 중간 이 밀려서 압박 스트레스를 받을 법한 요추 3, 4분절은 후방으로 밀어서 제어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엉덩관절 펴과 골반 전방 경사 허리 펴을 만들 때 하부 요추만 선택적으로 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둥근 운동을 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편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 자, 이게 이 사람의 그 굉장한 솔루션의 진행 방향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분이 과거에 했던 운동들, 뭐, 유명한 운동들이라든지 필라테스 운동들, 그런 거 할 때 일시적으로 편안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때 어떤 운동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좋아졌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몰랐겠지만. 네. 자, 다음. 기침을 할 때에도 허리 뒤가 찌릿하다. 기침할 때 두려움이 생길 정도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기침하는 거랑 허리 뒤가 찌릿한 거랑 무서울 정도로 기침이 힘들다. 왜 그럴까요? 자, 또 제가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제안 영상 한번 보세요. 머리 박았어, 지금 머리. 네, 저도 갑자기 또 이게 개그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네. 막 기침 재현하다가 좀 이렇게 넘어지는 것까지 가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너무 열심히 하다가 뒤에 있는 기구에 이제 머리를 박아버렸어요. 자, 다시. 네, 맞습니다. 기침하면 순간적으로 복부 압력이 상승을 하죠. 기침하면은 순간적인 복부 압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기침을 할 때 정상 복부 압력이 5에서 10mmHg입니다. 10mmHg입니다. 재채기 시 복압에 추정되는 거는요. 이 추정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부 압력을 측정한 연구가 없어요. 대부분 동물 실험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 정상 때에 비해서 기침을 하는 그 순간에는 복부 압력이 10배 가까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개 가까이. 10배. 무려. 엄청나죠. 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부 요추부를 뒤로 또 미는 거죠. 원래 하부 요추부는 뒤가 늘어나 있고 신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복부 압력이 요추 하부를 밀면서 하부 요추부가 더욱 순간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때 신장성 스트레스가 증가되겠죠. 찌릿하고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기침을 하는 것 자체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기침을 나오려고 할 때 몸통 펴과 골반 전방 경사를 과하게 만들면 오히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해되시죠? 골반 전방 경사를 만들면 하부 요추부가 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몸통 펌을 해도 하부 요추부가 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침을 할 때 복압이 상승되지만 허리 뒤 신장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 해설들이 나중에 우리 솔루션의 방향을 계속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단서들을 괜히 지금 설명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 요추 3, 4번 하나를 누르면 특히 아프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사실. 3, 4번이 지금 분리돼 있는 상태니까. 자, 3,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 4번 요추를 누르면 얼마나 아픈지 그것을 느껴보기 위해서 자,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보세요. 진짜 연기 장난 아니에요. 진짜 보세요. 자, 눌러보세요. 자기 거 눌러보세요. 자, 눌러보세요. 테이저건 뭐야? 테이저건 맞으셨네. 네. 자, 요추 3, 4분절에 컴프레션 페인이 증가한다. 요추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요추 3, 4번을 누르면은 여기가 아플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슈퍼맨 포즈를 하고 있다가 바로 돌아 누워서 데드버그 운동을 하면 아래쪽 허리 근육이 찢어질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슈퍼맨 포즈를 하면은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도 진짜 심오한 힌트가 또 숨어 있어요. 자, 슈퍼맨 포즈를 하면 괜찮대요. 자, 근데 돌아 누워서 데드버그라는 운동을 하면
아래쪽 허리 근육이 찢어질 것 같답니다. 이렇게 연기 장난 아니지. 아, 진짜 실제 내 허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그래서 다시 돌아 누워서 슈퍼맨 포즈를 다시 하면 다시 괜찮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뭘까요? 슈퍼맨 포즈를 하고 있다가 라고 했는데 슈퍼맨 포즈를 할 때는 어떤 게 여기에 작용해서 괜찮아지는지 이거 이해되시죠? 예. 이거는 똑같아요. 엉덩이 운동했다 하고 했다 했을 때랑 똑같아요. 복부 압력이 요추를 후방으로 밀어내고 복부 압력으로 인해서 3, 4번의 후방 압력을 작용을 해서 압박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역할을 해주고 이때 슈퍼맨 포즈가 엉덩관절 펴, 허리 펴 동작을 만들면서 하부 요추만 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자세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세가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는 이해해요. 자, 그런데 데드버그라는 운동을 하고 나면 아래쪽 허리 근육이 찢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드버그 운동. 자, 데드버그라는 운동 혹시 아십니까? 데드버그. 자, 이 슈퍼맨 포즈를 할 때 엉덩이 뒤 근육들, 볼기근하고 햄스트링이 지금 수축 상태겠죠. 수축을 하고 있겠죠. 구심성 수축을 하는 거예요. 길이가 짧아지는 형태의 구심성 수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긴장도가 지금 올라가 있겠죠. 이 근육들은. 이해되시죠? 자, 긴장도가 올라가 있는 이 근육들이 데드버그 자세를 할 때 어떤 작용을 할까? 보세요. 이렇게 데드버그라는 이 자세를 합니다. 자, 이 자세를 하면 이 사람에게 이 자세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자세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데드버그라는 자세 그 자체가 허리를 바닥 뒤로 완전히 누르는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드버그라는 자세 자체가 일자허리 허리 뒤굽음 체형 그리고 허리 불안정이 있는 사람을 데드시키는 자세예요. 실제로 데드버그라는 자세가 정말 큰일 나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했던 유명한 운동이라는 그 운동이 이 데드버그라는 이거예요. 캐나다 가서 유명한 트레이너한테 가서 받았대요. 자, 근데 이거 하니까 더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운동이 정말 유명해서 될 건지. 자, 짧아져 있던 엉덩관절 펴근들은 엉덩관절 굽힘 자세에서 골반 후방경사 하부 요추 뒤굽음을 더 심하게 만들겠죠. 이해되십니까? 엎드려 누워서 슈퍼맨 자세에서 수축되고 짧아져서 긴장돼 있던 요 근육들이 엉덩관절 굽힘 자세를 만들 때 짧아진 상태, 긴장 상태가 유지되면서 골반의 뒤쪽 아래쪽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그때 골반이 더욱 후방경사 되겠죠. 골반이 더욱 후방경사 되면 하부 요추부가 더욱 후만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신장되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은 아까 복부 보셨죠? 복부 보셨다시피 복부에 코어 근육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그렇죠. 전방복부 코어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근육을 사용한다고요? 배고등근, 복직근을 우세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복직근을 우세하게 사용을 하면 이 사람의 골반은 더욱 후방경사 될까요? 중립이 될까요? 복직근은 두덩뼈 결합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고정되어 있는 몸통 쪽을 향해. 그럼 이 사람의 골반 후방경사가 더 심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거기다가 이분이 배고등근을 사용하면 할수록 복부의 압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복부 압력이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자, 상승된 복부 압력은 하부 요추를 더욱 후방으로 밀어냅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부 요추 근육을 찢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데드시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엄청나죠, 이 메커니즘이. 아, 진짜 어디서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도 지금 이거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싶은 정도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침대나 책상에 몸통을 앞으로 기대서 기역자 자세를 취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아픈데 1분 정도 지나면 그 자세가 너무 편하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이것도 제가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시계 보고 엎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시계에 1분 타이머 해놓고 엎드린 거예요. 진짜 1분 동안 있어 봤어요, 제가. 그리고 허리에 어떤 느낌인지 봤습니다. 이 자세가 저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편하대요. 지금 다리 보이시죠? 막 이렇게 꼬고 있는 거. 자, 그리고 일어날 때 불편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건 왜 그럴까? 이제 이건 이해하기가 쉬워요. 엎드려 누우면 처음에는 굉장히 아프대요. 자, 처음에 굉장히 아픈 이유는 1번 하부 요추 신장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아프겠죠. 자, 근데 2번 시간이 지나면서 압박받고 있던 요추 3, 4분절이 후방으로 밀리겠죠. 여기 복부가 책상에 압박이 되면서 복부 압력이 요추 3번을 뒤로 밀어줍니다. 자, 그러다 보면 가장 신장되어 있던 근육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정말 편안하답니다. 이 상태가.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대로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다시 몸통을 일으킬 때 요추 3번부터 전체 몸통 일으키는 움직임이 조절이 안 되면서 압박성 통증과 신장성 통증이 동시에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 사람이 주신 정답지, 답안지였습니다. 자, 이 답안지 보시니까 선생님들 좀 깨달음이 생기십니까? 어떤 깨달음을 가져가셔야 되냐면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라는 것까지도 아니고요. 회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그 토시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회원님들의 말이라든지 행동 하나에서 단서를 얻어내려고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만 듣고 기록하고 끝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재현하는 영상을 일부러 찍은 거예요. 재현을 선생님들도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 회원님이 된 것처럼 살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회원님이 어떤 불편함, 어떤 체형이 되는지를 실제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아픔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해결의 단서를 찾아봅시다. 계속해도 되죠? 지금 집중력 괜찮은 거죠? 집중력 괜찮으면 채팅창에 1번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해결의 단서를 찾아라. 자, 허리를 비틀면 양쪽 옆으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 자, 여기서 우리는 솔루션 방향의 해결의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주의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단서, 회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회전을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고정시켜야 된다. 고정을 시켜야 된다. 자, 이게 단서입니다. 두 번째, 복부 압력이 높은 사람이 엎드려 누웠다. 이때 이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것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솔루션의 단서를 발견을 많이 하셨죠?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요거죠. 복부 압력을 이용해서 요추 3번을 밀어내고 요추 4, 5번의 정상 만곡을 만들어라. 이게 키가 되는 거예요. 복부 압력을 이용해서 요추 3번을 밀어내고 요추 4, 5번의 정상 만곡을 만들어라. 이것이 이 사람의 솔루션의 핵심입니다. 다음, 어떤 근육이 범인인지 공부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단서는 발견했는데 과연 어떤 근육 위주로 타겟으로 우리가 이 운동 솔루션을 진행을 해야 될까요? 자, 어떤 근육일까요? 다혈근. 그렇죠. 다혈근. 맞아요. 다혈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다혈근 말고 또 다른 새로운 근육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근육들 longissimus thoracis, iliocostalis lumborum, 등 가장 긴 근, 흉쇄장근입니다. 그리고 허리 엉덩갈비근, 요장늑근이라고 해요. 척추 길이근입니다. 표면 길이근. 이 표면 길이근들을 쓰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자, 표면 길이근은 보시는 것처럼 요장늑근이에요. 이름이 요추에 붙어 있는 장늑근이거든요. 요추랑 장골에 붙어 있는 요추, 장골 그리고 늑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다. 그래서 요장늑근이에요. 자, 이 요장늑근은 요추에 붙어 있다고 쓰여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요추 근처에 있을 뿐이지 요추에 붙어 있지 않아요. 마치 목비근처럼 목비근이 목 옆에 있지만 경추에 붙어 있지 않아서 경추의 움직임 조절을 섬세하게 할 수 없는 근육인 것처럼 이 요장늑근은 굉장히 커다란 글로벌 머슬이고 그리고 힘이 센 근육임에도 불구하고 요추에 부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추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섬세하게 만들 수 없어요. 섬세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이
몸통을 일으키는 잘못된 이런 움직임을 만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큰 글로벌 근육 위주로 활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자, 글로벌 근육들 위주로 활동하는 운동들은 어떤 운동들이 있습니까? 중립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모든 운동들. 굽히는 운동, 펴는 운동, 옆으로 하는 운동, 모든 운동들. 중립에서 벗어난 모든 운동들은 다 이런 기립근들 위주의 우리가 원하는 묵갈레근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빠른 운동들, 빠른 속도의 운동들. 자, 그다음 어, 그 사람의 운동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의 과도한 중량의 운동들. 그 모든 운동들이 전부 이런 근육들을 사용하게 만드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해왔던 모든 운동들이 전부 이 근육들만 사용하게 만들었겠죠. 자, 그러면 요 근육들은 XX 아니다. 표면 기립근은 섬세한 요추 움직임 조절이 불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근육을 원하는가? 요 근육을 원한다. 자, 근육 두 가지 나왔습니다. 인터스파이널리스 lumborum입니다. 허리 가시 사이근, 허리뼈의 가시돌기 사이에 있는 근육이라서 허리 가시 사이근이에요. 요 극간근 그리고 멀티피더스 묵갈레근 다혈근입니다. 요 두 근육이 메인입니다. 요 두 근육을 살려내야 됩니다. 자, 이 묵갈레근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오늘 허리 가시 사이근은 처음 보시죠? 자, 허리 가시 사이근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허리 가시 사이근은 말 그대로 허리뼈의 가시돌기들 사이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근육입니다. 측면 모습 보시면은 허리뼈의 위쪽 분절 아래에서부터 아래쪽 분절의 윗부분에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는 요 근육은 분절별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요추의 분절 섬세한 움직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겠죠. 자, 이런 움직임입니다. 자, 요거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어떤 움직임을 만드냐면요. 요런 움직임을 만들어요. 자, 요렇게 갔다가 가시 사이근이 요렇게 일으키는 요런 역할을 해요. 앞쪽으로 갈 때도 대항을 해주고 뒤로 펴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자,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측면을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가시돌기 사이를 요렇게 섬세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이 요 허리 가시 사이근의 역할입니다. 요렇게 보셨죠? 보셨죠? 요 역할. 이 역할을 하는 이 근육을 살려내야 됩니다. Interspinalis lumborium. 자, 요 두 근육을 우리는 원한다. 허리 가시 사이근을 이용해 요추의 섬세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묵갈래근을 이용해 고정시킨다.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전략이자 방향, 솔루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큰 틀이 되는 겁니다. Interspinalis lumborium으로 살리고 멀티피더스로 고정하라. 입니다. 자,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빈칸이 다 돼 있어요. 여기 다 채워 넣으세요. 허리 기립근 아니라 허리 가시 사이근, 허리 묵걸레근 두 개를 이용할 건데 1번 표면 기립근의 사용과 긴장을 줄여라. 자, 표면 기립근의 사용과 긴장을 줄이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뭐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중립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중립으로 만들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으셨나요? 적으셨으면 오케이. 네. 2번 분리된 요추 3번을 원위치 시켜라. 자, 이때 abdominal compression 테크닉을 쓸 겁니다. abdominal compression. 분리된 요추 3번을 원위치 시키기. 자, 적으셨으면 저를 쳐다봐 주시고. 네. 다음 3번 복부 압력을 줄여라. 복부 압력이 하부 요추부를 밀어서 하부 요추부에 신장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복부 압력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복부 압력을 줄이는 방법은 뭐죠? Abdominal Tensional Release죠. ATR 그리고 배고등근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배고등근 사용을 줄이려면 코어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좋아요. 4번
허리 가시 사이근의 기능을 되살려라. 골반 허리의 Movement Re-Education, 움직임 재교육을 진행할 거예요. 골반과 허리의 움직임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허리 가시 사이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적으셨고요. 오케이. 마지막 5번, 묵갈래근으로 고정하라. 묵갈래근으로 고정하라. 자, 4번 허리 가시 사이근과 묵갈래근으로 고정하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퍼리프트입니다. 바퍼리프트. 다 적으셨습니까? 좋아요. 자, 다음 이제 그러면 방향을 정했으니 그 방향대로 실제로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수술보다 정밀한 운동, Body First Surgical Exercise입니다. 수술적 운동, 보통 Therapeutic Exercise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름을 이번에 하나 만들었어요. 정말 이것은 수술과 같은 정교한 운동이다. Exercise performed with surgical precision. 수술의 정교함과 같은 운동이다. 이런 말입니다. Surgical exercise. 자, 캐나다와 한국에서 5년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오늘 앞서 내용을 보니까 카이로프락틱이 됐든 침 치료가 됐든 도수 치료가 됐든 필라테스든 마사지든 무슨 운동이든 이런 지식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무당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봅니다. 첫째 날이에요, 다시. 첫째 날 그 테스트 솔루션 세 가지 제가 눕혀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거기서 끝, 오 마이 갓 이렇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 장면이 또 있어요. 자, 보세요. 뭐 정말 이게 같은 일이 있어요. 이종 학생도 무슨 것이 있어요. 수술 수업 없습니다. 문자를 하고요. 네. 이 ATR 영어파하고 네. 오픈 컴퓨레이션지 네네네. 그거 하고 네. 바퍼리프트지 예. 그거 동작을 조금 가르쳐줬어요. 네네네. 제가 수업의 방향을 빠르게 김유정 OCM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어, 바로 다음 회원님이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상담을.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분을 더 이상 제가 모시고 있을 수가 없었고, 다행히도 김유정 OCM님이 다음 시간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루션 방향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일단 전체 경직을 줄이기 위해서 상위 경추부터 먼저 누울 자리를 하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복부 릴리즈를 하고 업도미널 컴프레션, 복부 압력 압박하기를 통해서 요추 3번을 밀어내라고 했어요. 밀어준 상태에서 고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르지만 바퍼리프트를 천천히 정확하게 마일드하게 수행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움직임 재교육까지 포함해서. 자, 그리고 나서 그날 김유정 OCM님이 이제 이 뉴트럴 방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장면이에요. 자, 수업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김유정 OCM님과 회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이 영상을 획득을 했습니다. 자, 눕혀놓고 지금 누울 자리 하는 거 보이시죠? 누울 자리를 눕혀놓고 상위 경추의 긴장부터 커스터마이징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엉덩관절 외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여기도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막 생각하는 거 보이죠? 여기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또 관찰하고 있고. 예. 자,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자, 누울 자리를 제거하고 그리고 상위 경추에 약간 회전 운동도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업도미널 텐셔널 릴리즈 들어갑니다. 좀 급했기 때문에 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허리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업도미널 텐셔널 릴리즈 들어갑니다. 업도미널 컴프레션 들어갑니다. 요추 3번을 후방으로 밀어주는 테크닉이에요. 자, 이 테크닉은 선생님들 슈퍼 마스터 코스에서 배우게 됩니다. 요추 전방전이증에도 매우 효과적이고요. 이분처럼 요추 분리나 이런 사람들에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테크닉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 테크닉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실습해서 배워서 쓰셔야 사고가 안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슈퍼 마스터 코스에 들어오셔서 이 테크닉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바퍼리프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퍼리프트도 풀 범위로 가지 않고요. 지금 천천히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또 테스트해보고 또 테스트해보고 지금 골반 움직임이랑 요추 움직임 재교육하는 거 보이시죠? 천천히 지금 제가 빠른 배속으로 돌려서 그렇지 매우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천천히 요추, 하부 요추의 움직임을 다시 정교하게 재교육시키고 또 목갈래근 가지고 고정시키고 중립 만들어주고 그 작업을 몇 분간 엄청나게 반복을 합니다. 지금 하나만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또 테스트해보고 또 잡아주고 확인하고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 테스트 수업을 했어요. 다행히도 그날 테스트 레슨 후에 허리 통증이 90점에서 40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희망을 발견한 거죠.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회원님이 그날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등록을 하고 가셨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총 10회 레슨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10회 진행하는 동안 통증의 변화 양상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파란색은 수업 전 그리고 그 연두색은 수업 후의 통증 점수입니다. 자, 1회차 날, 첫째 날 오셨을 때 수업 전 오늘 좀 어떠세요? 여쭤보니까 허리가 80점 똑같이 아파요. 근데 수업하고 나서 한 70점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조금 줄어들었어요. 자, 2회차 날 수업하기 전에 오늘은 좀 어떠세요? 물어보니까 한 70점 정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행히 조금 줄어드네요. 자, 그리고 수업하고 나서 60점 정도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또 조금 줄어들었어요. 3회차입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50점 정도 됩니다. 수업하고 나서 한 35점, 40점 정도 됩니다. 4회차 날 50점에서 35점 정도 됩니다. 5회차 날이 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5회차 날은 다시 통증이 증가돼서 오셨대요. 그 전날 육아를 2박 3일 혼자 도맡아 하셨답니다. 원래는 아기를 안을 수도 없었는데 이제 허리도 좀 괜찮아지고 하셔서 아기를 좀 많이 보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 전 회차보다 통증이 더 증가하셨어요. 60점까지.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죠. 수업하고 나서 5년 만에 베스트 컨디션이 되셨습니다. 10점까지 확 떨어지신 거예요. 진짜. 5년 만에 이렇게 좋아지기는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5회차 때. 너무 좋아진 거죠. 자, 그리고 6회차 수업하기 전에 다시 50점까지 올라갔다가 수업하고 나면 또 10점으로 떨어지고요. 점점 이제 수업하기 전에도 통증이 떨어져서 옵니다. 35점 정도에서 수업하고 나면은 한 이제 10.5점 이 정도로 8회차 때는 수업하기 전에도 통증이 거의 없고요. 수업하고 나서는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9회차 때는 이제 결국 제로까지 갔습니다. 전혀 아픈 게 없습니다. 대박이죠. 자, 근데 10회차 날 다시 통증이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10회차 날 30점까지 통증이 올라가서 오셨대요. 무슨 일이 있었냐? 집에서 홈 프로그램을 못하고 주무셨대요. 매우 매우 다행스러웠어요. 왜냐? 이분이 10회차 끝나고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 캐나다로 돌아갔는데 다시 이 집에서 시키는 운동이나 생활 습관 관리 이런 걸 안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자기 혼자 당황했겠죠. 그리고 자기 혼자 또 덜컥 겁이 났겠죠. 근데 다행히도 정말 9회차 날 이분이 방심을 한 거예요. 방심을. 좋아지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아파지니까 이제 김유정 OCM님하고 김유정 OCM님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집에서 운동을 안 한다. 저한테 좀 따끔하게 좀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날 시간 내 가지고 또 만나 가지고 방심하면 안 된다 지금. 캐나다 돌아가는데 어떡하려고 이러는 거냐. 집에서 하는 운동 이거는 여기 다니는 동안만 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다 돌아가서 또 평생 하는 운동이다. 앞으로 당신의 라이프 운동이다. 인생 운동이다. 그러니까 그냥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쯤에 한 3점 이 정도로. 어, 그 여담이지만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서비스 1회차를 더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캐나다로 출국하기 하는 날 당일 오전에 와서 마지막으로 점검도 받고 그리고 일상생활 같은 것도 다 티칭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비행기 타고 캐나다로 돌아가셨어요. 캐나다에도 잘 도착하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다행스러웠습니다. 자, 비포 애프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10회차 마지막 이제 테스트 한 날입니다. 몸통 굽힘 테스트 한번 보세요. 숙였다가 숙이는 것도 너무 좋아졌죠. 일어날 때. 네. 허리 움직임 좀 좋아진 것 같습니까? 천천히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숙였다가 여전히 여기 약간 각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근데 하부 요추에 움직임이 재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집니다. 이렇게. 일어나져요. 자, 비교를 해드릴게요. 첫날이고요. 10회차입니다. 숙이는 것도 범위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죠. 첫날에는 여기서 전혀 못 일어나셨죠. 자, 이제 일어나는 것만 제가 비교를 했어요. 보이시죠? 일어나서도 지금 첫째 날에는 일어나서도 여기 하부 요추부에 디구붐 상태가 있는데 지금 10회차 때는 일어나서는 허리에 악고붐이 생겨 있어요. 요추 4, 5번 부분에 중립 커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등 뒤에 보이는 요 라인은 이분의 등 근육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립근 쪽의 라인. 그래서 요추부 상태가 매우 좋아지셨다, 진짜. 10회 만에 이렇게 좋아진 게 정말 기적적입니다. 그만큼 이분이 노력도 많이 하셨고 이 사람, 예, 이 사람이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네. 아, 이분은 최근에 좀 사진이 바뀌었어요. 짠! 이렇게. 돈, 돈으로 다시 프로필을 찍은 김유정 OCM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김유정 OCM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너무 괜찮으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정말 이런 그 케이스가 흔하지도 않고 진짜 이 과정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거를 오늘 정말 잘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갓두엽 인사이트. 또 중요한 내용이 또 남았어요. 어, 불균형 부위가 아니다. 다시 불편한 부위가 아니다. 불균형 부위가 답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테스트 솔루션을 적용할 때 이 불균형 부위 쪽으로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척추측만, 척추측만은 불균형 맞죠? 그리고 척추측만이 있는 회원님들은 1순위가 무조건 척추측만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척추측만인 사람들은 1순위가 그냥 척추측만 그 부위 그 자체예요. 다른 데 필요 없고 척추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척추측만은.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척추측만, 전방전이증, 버선목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부위는 그 자체로 불균형 부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불편한 부위가 아니다. 불균형 부위가 답이다.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원님도. 이해되시죠? 통증이 있는 허리 그 자체가 오늘 불편한 부위이기도 하면서
불균형 1순위 부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매우 이 부분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 이런 것에 대한 또 정리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관절 소리 나시는 분 계시죠? 발음성 고관절 증후군. 고관절 소리 나시는 분들 중에 테스트 솔루션 불균형 부위 따닥 적용하면 빠르게 소리가 없어지고 순식간에 개선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고관절의 오래된 결함으로 인해서 인대라든지 혹은 뼈 조각이 있다든지 그런 좀 구조적인 손상이 있는 그런 분들은요, 빠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은 고관절 그 자체를 솔루션 대상의 부위로 삼아야 돼요. 그 자체를 가지고 그냥 움직임 재교육도 들어가야 되고요. 모션도 다시 살려야 되고요. 그 주변의 근육들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고관절 그 자체를. 자,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추후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날이 또 오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멘트. 자, 오늘 바퍼인 여러분들께 드리는 수액 열정을 북돋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또 좋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의시소지 수액을 위해서 이혜진 마스터님이 또 오랜만에 출연하셨습니다. SMC 수강 노하우 나만의 단 하나의 원칙을 오늘 카페에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SMC 수강 후 1년 현재 나의 변화된 모습이랍니다. 그 위에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중요한 부분, 솔직히 센터를 오픈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나만의 센터를 가지게 된 것도 감사한데 더 놀라운 것은 오픈 이전부터 함께 해주신 분들이 꾸준히 재등록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홍보를 하지 않아도 가족과 지인을 소개를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지금도 그 인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9월임에도 이미 올해 12월까지 레슨이 마감되었답니다. 대박이죠. 9월인데 올해 연말까지 레슨 마감. 심지어 6월에 등록 문의를 주신 회원님이 12월까지 무려 6개월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엄청나죠. 센터 오픈하기 전후로 SMC와 마이티 코스를 통해서 마이크로 체형 분석과 레슨 흐름 설계 능력을 쌓아왔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회원님이 저희 가족에게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선생님은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감사 메시지도 전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그 밑에 요런 것도 들어와 있어요. 와, 이 깜짝 놀랐어요. 바디퍼스트 유튜브에 이 이혜진 마스터님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다가 누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바디퍼스트 찾아보다가 여기서 이혜진 선생님을 만나 줄이야. 이혜진 선생님 만나고 10년 넘게 달고 살았던 두통이 드디어 가출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갓혜진 이러면서 선생님을 국회로 보내래요. 폴에바디 흥하세요. 바디퍼스트 최고. 와, 혜진 선생님을 여기서 뵙다니 이러면서 이 혜진 선생님의 회원님들이 유튜브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다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죠. 이런 거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낭중지추라고 얘기를 해요. 낭중지추. 제가 오늘 이혜진 마스터님의 이 글을 보면서 이게 진짜 낭중지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낭중지추가 뭔 줄 아십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얘기예요. 송곳을 주머니 속에 넣어 본들 송곳은 뾰족하기 때문에 주머니 속에서도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력하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이런 사람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낭중지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낭중지추가 돼야 됩니다. 구름 위로 올라갈 것인가, 구름 아래로 사라질 것인가. 이 키워드를 요즘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은 한 수준 더 나갑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좀 사실 무거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냥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냐? 어제자 신문입니다. 매일경제. 카페로 16년을 버텼는데 이제 접습니다. 터줏대감, 지방 맛집들도 줄폐업을 한답니다. 상권을 지탱하던 장수 가게들도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예요.
어. 저기는 진짜 대박인데 했던 그런 맛집들, 카페들 있죠. 그런 데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어요. 음. 자, 그다음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아, 진짜 올 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원마저 썰렁. 자, 뭐냐면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끝까지 절대로 타협을 안 하는 게 학원비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쓰는 돈, 교육, 여기에는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조금 덜 먹고, 그리고 내가 뭐 다른 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애 공부하는 것만큼은 나는 절대 양보 못 한다. 그래서 학원만큼은 불경기에도 살아남아요. 자, 그런데 학원들이 지금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들이 부실 대출이 45%랍니다. 부동산업의 4배나 이렇게 부실 대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에요, 지금 이게. 아, 진짜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이제는 끝까지 왔구나, 이거. 큰일 났다. 불황의 직격탄, 서비스업, 부실 대출 1조 원 넘는다.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렇게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 경기가 엄청난 수준입니다, 지금. 이미 그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공부하러 가서 만나는 다른 사업 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저희 사업의 스승님들, 그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가 이미 대한민국은 계속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어간답니다. 늪이에요, 늪. 왜냐하면 한국은 인구 감소. 그래서 성장에 저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죠. 젠슨 왕 최근에 봤던 유튜브인데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화 된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정사실이다 이거는. 이제 로봇과 함께 아이들이 자라는 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아지랑 같이 자라는 것처럼 애들이 이제 로봇이랑 함께 자라게 된대요. 자, 이 변화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성장의 새가 요만큼 성장을 했다면 2025년부터 앞으로 5년은 이것의 2배, 3배로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2007년인지 아십니까?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거든요. 아이폰 이후에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AI부터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2026년 AI 시대로 미친 속도로 진입 중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불황이 찾아오고 있다. 지금은 실력도 마인드도 행동도 하위 수준으로는 살아남지를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위 수준으로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익스트림 하이가 돼야 됩니다. 익스트림 하이. 그냥 잘한다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요. 진짜 저 사람은 넘사다. 진짜 저기는 서비스가 실력이 진짜 저 사람의 인품이 마인드가 노력이 익스트림 하이하다.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어디로 간다고요? 구름 아래로 다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2025년, 2026년이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자, SMC 2.0 11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11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 영상 제 인스타그램에서 보셨죠? 네. 복음 선생님 입이 찢어질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교재를 이렇게 사진을 찍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본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SMC 2.0 수업이 엄청나요, 진짜. 실전을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립니다. 총마찰 수업도 진행을 했고, 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바라클 단톡방에 다들 SMC 지금 11개 선생님들이 SMC 12기 놓치면 운다의 한 표, 두 표, 세 표, 네 표. 와, 진짜 이날 제가 감동받았어요. 진짜. 와, 너무 감동적인 거 있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와, 그동안 제가 SMC 2.0을 준비하면서 막 그 힘들었던 그게 다 그냥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SMC 시작한 지 오프라인 코스 딱 1주 했거든요. 실습 코스. 그리고 이
톡이 올라오는 이 시점도 10일 보름도 안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기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좋아서 놓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 11기에 참가하신 김미진 선생님은 여기 아예 자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장문으로 후기도 쓰셨더라고요. 배움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많은 정성과 배려가 들어가야 가능할까? 입문자, 그런데 SMC 신청을 망설임 없이 하긴 했지만 단 하나 걱정이 있다면 입문자 과정은 여러 번 반복해서 수강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 하는 이 슈퍼 마스터 코스는 혹시 내가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니?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럴 때는 어떡할까 그런 좀 걱정이 있으셨대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번 SMC 2.0은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을 생생하게 고화질로 담아주고 보기에 불편함 없게 편집과 교재 파일까지 전부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예, 이게 또 완전 신의 한 수입니다. SMC 2.0의 영상 강좌입니다. 이거를 영상으로 아예 그냥 제작을 해서 드립니다. 이 영상 퀄리티가 남다릅니다. 엄청 진짜 좋아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진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다들 1.0에서는 선생님들이 카메라 들고 막 찍기가 바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나중에 되면 이 사람들이 혼이 없어. 그냥 들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나중에 영상 돌려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피로감이 드는 거야. 에너지 낭비가 있죠. 근데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더니 실습하시는 분들이 다들 실습 그 순간에 집중을 다 해요. 그냥. 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번에 큰 결심하고 이것까지 제가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하기를 잘했다. 앞으로 영상 촬영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자, 스포츠 마스터 코스 12기 정시 모집이 9월 16일 화요일 1시 10분에 시작됩니다. 지금 대기 모집은 거의 다 끝났고요. 대기 정시 모집도 지금 TO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12기는 대기 모집을 11기 때 아깝게 놓치셨던 분들 중에 대기자분들을 우선 접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드린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빠르게 대기자들을 모집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TO가 발생을 하면서 정시 모집 TO가 상대적으로 지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시 모집 TO가 진짜 몇 개 없다. 일단 SMC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대기 접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추후에 13기 때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단 대기 접수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순번이 발급이 되거든요. 순번이 발급이 돼야 그 다음 코스가 확정이 되면 순서대로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그 기수를 놓치는 고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대기 접수부터 이 지금 QR코드를 하시고 먼저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기자 명단을 확인 후에 다음 일정을 기획을 할 것입니다. 자, SMC 2.0은 실력 상승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인드가 변해야 하고요. 남다른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SMC 2.0의 목표는 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는 DNA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진짜 칼을 갈았어요. 완전히 제 영혼을 다 끌어왔거든요. 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침마다 하는 어떤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선생님들을 완전히 행동하도록 하는 그런 짜임새 있는 구성들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약간 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11기, 12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왜냐하면 12기 이후에는 13기 모집이 꽤 오래 지나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려고 기획해 놓은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타이밍을 지금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1기, 12기를 끝으로 한동안 모집이 없을 거다. 어쩌면 이 기수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거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기, 12기에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운다 나는.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기 후 모집 일정은 미정입니다. 12기 이후에 한동안 모집이 없을 예정입니다. SMC 수강 예정인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번 12기에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기부터는 할인 혜택 및 수강 옵션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프로하고 프로맥스가 지금 큰일 났어요. 제 예상 외로 프로맥스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로맥스 말고 그냥 다른 기본 베이직으로 신청을 12기는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프로맥스 하지 마시고. 자, 의미 없으면 시작할 수 없고 소명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해드린 이런 강의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바라클 방을 운영하는 것도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디퍼스트의 소명은 인류 건강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의 체형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디퍼스트의 소명입니다. 바퍼인 여러분들을 선무당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바퍼인 여러분들을 진짜 실력자로 만들어서 구름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 저희 소명입니다. 어, 그런데 제가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분이 없으면 이 시간은 또 의미가 없겠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소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소명? 내일 만나는 회원님들, 그리고 내 가족, 부모님, 아이들, 그런 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이 늦은 시간까지 밤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선생님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칠 때에도 그 소명의 끈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항상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퍼인입니다. 자, 마지막 바디퍼스트의 모든 교육 자료는 저작권이 있는 거 아시죠? 예. 허가 없이 재사용과 재배포 안 돼요. 세계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끝나고 또 단톡방에도 좋은 감사 메시지 부탁드리고 인스타그램에 태그도 많이 해주시고 리마인드 미션 꼭 완료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퍼스트의 사명과 같은 구호를 외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좋으셨나요? 좋으셨다면 하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트. 네, 자기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하트. 너무 좋은 하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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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외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체형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바디 퍼스트. 수고하셨습니다. 하이파이브.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